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고 또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소통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뉴스타파의 보도를 사건 바꿔치기 시도하면서 대선 공작 프레임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윤석열에게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윤석열이 항소하면서 1심에서는 징계 2개월도 부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크다라고 판결을 했지만 윤석열 측이 즉시 항소해 지금 2심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원고 측인 한동훈의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해서인지 이거 상황이 아주 웃기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사건 지우개의 일환 중 하나죠. 이 외에도 장모의 수백억 잔고 증명서 사건을 사문서 위조 행사죄 일명 사기죄는 쏙 빼고 사문서 위조죄만 적용해서 겨우 징역 1년형을 선고한 것, 김건희 일가에 관련된 사건들을 형식만 취하는 수사만 하려고 한다는 등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거나 뭉개거나 하는 일들이 관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윤석열 측이 판사 사찰 문건을 주도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받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손준성에게 추미애 전 장관이 인사를 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본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패소할 결심의 법무부, 원고, 피고 증인이 입을 맞춘 사법쇼가 가관이다. 어제 윤석열의 징계 취소 소송이 열렸다. 원고 측은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내서 장관 사람들로 배치가 됐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 사람들을 뭘 믿고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을 했겠냐. 손준성도 추미애 장관이 꽂은 사람이라고 원고 측 대리인이 주장했다고 들었다. 손준성은 공수처에 의해 고발사주 문건 손준성 보냄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증인 손준성이 거짓을 공모한 사법쇼를 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인 손준성이 총장 가족 비리를 은폐할 목적으로 20년 2~3월경 작성된 수사정보가 아닌 총장 일가의 사적 변론 문건도 이미 작성한 범행이 있었고 그 때문에 피고인 신분이다. 20년 하반기 인사에서 손준성을 끝까지 그 자리에 둔 윤석열 의지가 반영된 인사였던 것도 속이려 하는 것이냐. 진실을 속이는 재판쇼 당장 중단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깐부인데 이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충분히 예상했던 일들이 재판 과정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를 하나씩 지워나가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 정권에 맞서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대표는 정권에 맞서 목숨 건 사투를 벌이고 있고 당원과 지지자들은 분통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지며 뭐라도 검사 탄핵이든 뭐든 이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놈의 수박개들이 오로지 또 엄중하면서 떡하니 가로막고 앉아 검사 탄핵도 안 된다고 하지,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하지, 체포동의안의 입장이나 밝히라고 하지, 이렇게 딜할 발광들이나 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될 일이 없겠지요. 그런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보고 있는데 단식 중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우리 시민들이 움직일 때까지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저들과 싸우기 위해 체포동의안 당론으로 부결시키고 전원 사즉생의 각오로 임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단식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어제 강원도당 위원장인 김우영 위원장이 아주 신박한 제안을 멋지게 해주셨는데 이렇게만 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정권 심판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구독자가 84만 명 정도입니다. 민주당 권리 당원 수만 120만 명 정도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중에 절반의 인원만 촛불을 들어도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으로 수박들 꼼짝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심판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뭐 당의 간부들한테 요청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청하면요 민원이 돼요. 우리는 민원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 당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면 돼요. 근데 그 행동을 지금 저도 이제 강원도 강릉에서 올라오는데 매 주말마다 촛불 시위 또 무슨 문화제 하면 버스 한 대 대절해가지고 옵니다. 동해 삼척에서 차가 와가지고 강릉에서 싣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매주 와요. 그러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울분이 있고 때로는 체념하고 뭔가 좀 민주당이 잘하길 바라는데 누군가가 이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사람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런 촉발점을 한 지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려면 단 한 사람을 살린다면 누구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무릇 한 사람을 살려야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근데 이재명을 살리는 길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검찰 독재가 그의 목을 올가매고 또 그와 예를 들면 아까 당내에서 반개혁 어쩌고 하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의 부안해동해서 체포동의안에 가결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적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적 행위를 할까? 자기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 짓을 했다가는 자기가 죽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검찰이 체포동의안 영장 청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국회로 이게 회부가 되지 않습니까? 회부돼서 투표하는 날을 전당원 총회의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몇십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주말에 저기 광화문에 좀 모였다가 말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로 생각하고 그날에 여기를 다 모여야 돼요. 싹 다 모여가지고 의원들한테 너네들 표결권은 너 개인한테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 당원들이 또 이 민주정당이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네의 권한을 공개하라. 네, 공개하게 하고 너의 소신대로 진짜 가결을 원한다면 가결해. 그러나 그 사람은 민주당의 당원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누구를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뭐 멸시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전직 대통령님 또 뭐 무슨 현직 무슨 대표 대한민국 이 복잡한 세상에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입니까? 누구에게나 힘이 있지만은 또 누구에게나 그 힘이 미약해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고 너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 총력으로 싸웠지만은 졌어요. 0.7% 차로. 폭망한 민주당을 당대표가 벼랑 밑에서 지금 기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90%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10%를 더 보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떨어진 원인을 찾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면 물론 속은 시원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에 우리는 싸워야 되고 건설해야 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울분이나 마음의 불만은 좀 버려요. 한강에 버려버리고 이 대표를 살리고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 집중 날을 저들이 던진 그걸 올가미를 던진 날에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그 올가미를 뿌려헤치고 저 악어 같은 검찰늪에 우리 대표가 빠져있는 걸 구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을 정합시다. 날을 당정해서 전 당원이 행동하는 날. 민주당의 당원이고 권리당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체념하고 남 비난할 게 아니라 행동해서 이 여의도 광장을 민의의 광장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힘으로 관철합시다, 그걸.